워런 버핏이 이런 표현을 써요. 시장이란 하나의 장치다.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장치다. 시장에 100명 있으면 기가 막힌 표현이니까. 그죠. 네,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변호사 류재현입니다. 오늘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천 대표님께서는 현재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블릴리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누적 고객 14,000명 그리고 운영 자산은 무려 1,5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 대표님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여러 방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가 철저하게 심리전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 없는 경험을 하신 천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마음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투자하는 마음 중에 유념했으면 좋겠다. 투자가 좀 전에 투자는 심리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반은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머릿속으로 과연 심리전인가? 소위 이제 시쳇말로 뻘짓을 할 수 있는 자기 충동적인 마음을 그렇죠. 줄이긴 해야 되지만 그만큼 심리전인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거꾸로 투기꾼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단어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부문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되게 리스펙트를 가지고 쓰거든요. 농사꾼이 약간 비하의 단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농업인들은 농사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인 같은 느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 써요. 왜 투기꾼이 창피하냐? 멍청한 투기꾼이 잘못된 거고 진짜 잘하는 투기꾼은 통계 달달 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계를 한다. 전문가는 그게 투기꾼의 정신이다. 그래서 투기 얘기를 하는데 투기꾼은 진짜 99% 심리예요. 저희는 신법이라고 불렀어요. 신법. 이거 기법은 별로 없고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법은 20%고 80%는 자금 관리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자금 관리는 내가 후에 최소화를 시키는 일종의 신법이에요. 작게 들어가자. 지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챙겨. 이럴 때는 굉장히 두렵지만 이럴 때 더 들어가 같은 거를 내 자금을 컨트롤하는 영역을 자금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다 하는데 투자는 굉장히 콘크리트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한 80% 90% 되는 것을 그걸 계산해서 들어갈 줄 아는 것을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투기는 상대적으로 한 55% 되는 걸 들어가는 걸 투기라고 할 수 있고 90% 들어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께 누가 변호사님께서 돈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더 많으시다고 가정하고 누가 형인데 그 알잖아 성수동에 100억짜리 건물 하나가 갑자기 금매로 70억이 나왔는데 그냥 바로 들어갈래? 아니면 우리 돈 모아서 펀드로 들어갈까? 딱 얘기했을 때 거기 심리 별로 없어요. 얼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막 내 두려움을 막 공포를 막 다스려야 돼. 내 욕망이 아닐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계산 다 뚫어놨고 내 테이블 다 있는데 갑자기 왜 이 금매가 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싸구려 디스카운트 기회했다고 왔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쿠팡이 들어가는 데에서 평소에 그래서 살려고 했던 10,000원짜리고 100만원짜리가 그래서 충분히 보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50% 할인하는데 그거 들어왔는데 심리전이 이렇게 없잖아요. 50% 할인을 살려고 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때는. 그렇죠. 내 목표 설정이 다 있던 것들이면 심리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은 심리전을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퀀트들도 심리전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더 뭐 어떤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외국 중고차 비싼 고급 중고차를 중고 거래에서 매일 들어가서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 저희 아시는 지인의 이야기에서 저 강연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그래서 2억짜리 차가 있다고 2억짜리 차가 있는데 금매가 나왔어요. 지금 요 연식에 이 정도 사고가 맞다면은 2억 그렇지. 막 1억 9천에 나와야 되는데 1억 7천에 냈어요. 사정은 뻔해요. 아버지 돈 빌려갖고 뭘 우째다 갑자기 이제 지겹고 뭐 이렇게 돈 급전 필요하고 그냥 모르겠다. 이거 수술 맡기느니 그냥 내가 그냥 급전에 제일 싸게 내버리지 100% 확실해요.
달려와서 사는 거예요. 현금 다발주고 사는 거예요. 살짝 손본 다음에 서너 달, 네다섯 달 쭉 타고 있다가 또 누가 2억 천에 사요. 급전, 급매. 사정 뻔하죠. 갑자기 인센티브 받았어요. 좀 큰 돈 받았어요. 막 의사예요. 그래서 큰 거 해가지고 오늘 밤에 그 여자친구랑 포르쉐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는 오늘 밤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 사람. 그죠? 그래서 2억 천을 팔았어요. 일주일에 했더니 한 1,000만, 2천만 나왔어요. 3, 4개월 신나게 타고. 자,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심리전을 할까? 물론 남의 심리에 의해서 그 현상이 생겼죠. 이 사람이 심리전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 확신에 차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10개 중 한두 개는 안 팔려가지고 자기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사실 알아요. 2억짜리인 줄 알았는데 뭐 어째서 결국은 뭐 1억 6천에 팔게 되더라. 자기도 뭐 시간 흘러서 감가상각되고 좋다. 근데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기 게임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심지할 게 하나도 없다.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그 형수님 좋아하세요. 외제차 세대를 막 맨날 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래서 외제차 한 대 샀다가 팔 때마다 막 100원 하나씩 사다 주세요. 그 형수 엄청 좋아하시죠. 그런 비싼 게 되게 많아요. 뭐 롤렉스 같은 것도 이제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랬을 때 시장이 주저앉는 그 심리적인 이유로 주저앉고 심리적인 이유로 폭주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걸 두고 이제 시간을 활용할 줄 안다 하는 거죠. 6개월을 기다리면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 3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워런 버핏이 이런 표현을 써요. 시장이란 하나의 장치다. 시장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장치다. 시장에 100명 있으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인내심 없어. 막, 지금 상황, 오늘 밤 포르쉐로 강변 분로를 막 이런, 막, 하필 오늘 밤이어야 되는 사람들과,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과, 이 정도면, 많이 벌었고, 역시 시장이 출렁이면서, 쌀 땐 들어가고, 비싸지면, 더 비싸져도 의미 없다, 나에게는. 상당 부분 털고 나오자 하는 사람들에게로 꾸준히 돈이 옮겨가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지 인내심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마음 관점에서 보면 그 인내심이라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때그때 손해를 보면서 요행에 의존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좀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 말고 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시간점에서 이 마음이란 것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안 사고 기다렸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시고 그래서 인내심이란 것도 되게 애매한데 무엇을 위한 인내심이냐. 그렇죠. 아까 그 자동차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설계와 자기 구조가 있어야죠. 이건 6개월 기다린 장사다. 그분이 6개월째 안 팔고 그 중고차를 6년간 두고 계시면 100%의 손실이에요. 그 중고차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시간의 구조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발생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사시는 분이라면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이 눌려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평수마다 달랐지만 전체 이제 KB 부동산 지수 같은 거 보면은 6, 7년간 눌려 있는 구간이 나오죠. 그랬을 때 사면 다시 평균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버블까지 발생해도 높아졌을 때 팔 수 있다. 큰 채널 내에서는. 그러려면 부동산을 스캘핑해서는 안 된다. 사고 한 달 매달 가격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건 5년 10년 묵히는 장사다. 근본적으로. 그 시간 설계를 먼저 하고 그쵸. 기다리려면 들어가고 그렇죠. 만약에 자기의 시간 설계는 훨씬 짧은 시간 설계라면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맞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 번씩 물릴 때 5년, 8년, 9년씩 물릴 수 있어요. 그죠? 보통 한 10년씩 물릴 수 있거든요. 물릴 수 있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그 박스권이었을 때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왜 이러냐고 12년째 박스권이냐고 막 그 온갖 악담을 했는데 한 10년, 12년 물리는 게 싸적어 보면 되게 평균이에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언제 약간 살짝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들어가면은 10년 물린다. 그리고 10년간 기다리면 이렇게 한 번씩 터진다. 2배가 나기도 한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기술을 가지고 스캘핑을 치지 않겠죠. 혹은 스캘핑을 치겠죠. 그러니까 1년간 투자하려고 들어가지 않겠죠. 차라리 10초만 들고 있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10년간 들고 있다고 하거나 그 구조를 이용해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이건 충분히 들어갈 만해 같은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좀 스물스물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뭔가 힘적인 뭔가가 지금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랑 자기 설계가 필요하다. 네. 라는 부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천 대표님. 아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천영록 대표님 모시고 주식하는 마음, 투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